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들 한 번씩은 당황해 본 적 있잖아요.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배우를 처음 봤을 때 말이죠. 분명 객관적으로 보면 잘생긴 정석 미남과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오죽하면 별명이 오이겠어요. 그런데 드라마 셜록의 첫 시즌이 끝나갈 때쯤 우리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그 오이 같은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섹시해 보이고 저 사람의 콧날에 베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팬들은 이걸 보고 잘생김을 연기한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건 배우의 연기력 문제라기보다 우리 뇌가 가진 아주 기묘한 설계 결함 혹은 엄청난 고등 전략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 안에는 방추상회라는 영역이 있어요. 얼굴을 전문적으로 인식하는 부위인데 여기가 참 웃긴 게 완벽하게 대칭이고 정석적인 얼굴을 보면 처음엔 와 예쁘다 하고 감탄하지만 금방 질려버립니다. 정보의 형태가 너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니까 뇌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컴버배치처럼 선이 굵고 개성 강한 얼굴을 마주하면 뇌는 바빠지기 시작해요. 이 얼굴의 매력 포인트가 어디인지 저 눈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하느라 뇌세포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거죠. 뇌 입장에서는 100% 완벽한 정답지보다 70% 정도의 빈틈과 개성이 섞인 문제가 훨씬 흥미로운 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시각적 한계를 돌파하는 뇌의 착각입니다. 보통 우리는 첫인상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잖아요. 실제로 처음 만난 0.1초 만에 호감도가 결정된다는 통계도 있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입장권일 뿐이에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첫 만남에서는 후광 효과가 지배적이라 잘생긴 얼굴이 압도적인 유리함을 가져가지만 딱 2번에서 3번 정도의 만남이 이어지면 상황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뇌는 이제 얼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말투나 눈빛 그리고 대화의 맥락을 얼굴 이미지 위에 덧칠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안정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관계의 온도가 외모라는 껍데기를 녹여버리는 과정이에요.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캐스팅 디렉터들이 입을 모아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석 같은 얼굴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잊히지 않는 불균형에서 온다고요. 잘생긴 얼굴은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을 흔드는 치명적인 매력의 주인공이 되기엔 2%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그 빈틈을 그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채울 때 우리 뇌는 그 사람을 1000% 더 매력적인 존재로 재정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생김을 연기한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보면 아주 타당한 분석이에요. 외모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 즉 그 사람이 풍기는 자신감과 지적인 여유가 시각적인 정보를 압도해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료되는 건 그 사람의 이목구비 배열이 아니라 그 얼굴이 담아내는 서사와 에너지 때문입니다. 시각적인 자극은 익숙해지는 순간 힘을 잃지만 뇌를 자극하는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한 중력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매력의 역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외모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얇은 유리벽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리벽을 깨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외모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자신만의 무기를 꺼내들죠. 그 무기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강한 건 의외로 정교한 말솜씨나 화려한 근육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내 옆에 찰떡같이 붙어있게 만드는 건 아주 고요하고도 단단한 심리적인 힘이거든요. 잘생긴 남자들 옆에서 긴장하던 사람들이 결국 이 남자에게 정착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만들어내는 공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편안한 남자의 실체인데 사실 이 편안함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오해를 사고 있어요. 그냥 만만하고 착해서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진짜 핵심은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안전지대라고 불러요. 외모가 조금 부족한 남자들이 연애 시장에서 결국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정서적 수용력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잘생긴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잖아요. 내 단점이 보일까봐 조마조마하고 화장 번진 건 아닌지 신경 쓰느라 대화에 집중도 못하죠. 그런데 묘하게 끌리는 남자들은 상대방의 그런 긴장감을 아주 부드럽게 무장 해제시킵니다. 애착 이론으로 보면 명확해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줄 것 같은 단단한 대상을 찾아 헤매거든요. 이 남자들의 대화법을 유심히 보면 아주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괜찮아? 라거나 그건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라며 섣부른 위로나 해결책을 던집니다. 이건 사실 상대의 감정을 밀어내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평가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감정에 아주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죠. 그 상황이면 네가 화나는 게 당연했겠다. 혹은 정말 서운했겠네. 같은 한마디가 100번의 괜찮아보다 1000%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내 복잡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 인간은 무조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비언어적인 태도예요. 상대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굴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도 이들은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여유가 몸에 배어 있거든요. 상대의 감정 기복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단단함이 역설적으로 엄청난 섹시함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말하는 어른스러운 매력이라는 게 결국은 타인을 긴장시키지 않는 이 여유에서 나오는 법이죠. 결국 여자들이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상해지지 않아 라고 느끼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외모가 주는 설렘은 유통기한이 짧지만 나를 온전히 수용해주는 사람과 느끼는 이 정서적 일체감은 중독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남자들은 굳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의 진가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말 한마디 없이도 공간의 공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기묘한 힘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분위기를 장악하는 아주 정교한 사회적 지능의 결과물입니다. 사실 모임 나가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빵빵 터뜨리는 분위기 메이커 말고 말은 별로 없는데 묘하게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진짜 실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저는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분위기 결정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부터가 남달라요. 인기 있는 남자들은 의자에 앉을 때도 팔을 옆으로 슬쩍 걸치거나 다리를 여유 있게 꼬면서 자기가 차지하는 물리적 면적을 미묘하게 넓힙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싶겠지만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공간을 넓게 쓰는 개체를 서열이 높은 강자로 인식하거든요. 0.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저 사람은 여유가 넘치네라는 이미지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칵테일 파티 효과의 역설까지 더해지면 시너지가 폭발하죠. 보통 사람들은 주목받고 싶을 때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사회적 지능이 높은 포식자들은 오히려 침묵을 무기로 씁니다. 모두가 떠들고 있을 때 혼자 조용히 경청하고 있는 남자가 가장 위험하고 섹시해 보이는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상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거든요. 전설적인 카사노바들이 공들였던 것도 사실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상대의 눈동자 움직임 하나 혹은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하나를 놓치지 않는 소름 돋는 관찰력이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주제에 눈이 커지는지 그리고 언제 목소리 톤이 바뀌는지 100% 파악한 뒤에 던지는 딱 한마디의 힘은 1000마디 수다보다 강력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설계하고 결정하는 거죠. 이런 메타인지의 마법을 부리는 남자들은 외모라는 계급장을 떼고도 판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을 쥐고 흔들 줄 아는 지능적인 면모는 여성들에게 이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고지능 개체구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되죠. 특히 이 지능이 유머라는 형태로 발현될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웃음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유전적 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나 매력적인 남자들이 하나같이 입담이 좋은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웃음을 통해 자신의 우월한 생존 능력을 아주 우아하게 뽐내고 있는 셈이죠. 입만 열면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그 재치 뒤에는 사실 차가울 정도로 냉철한 두뇌 회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실제로 피트 데이비슨 같은 할리우드의 마성남들을 보세요. 모델 같은 미남은 아니지만 당대 최고의 미녀들이 줄을 서는 이유는 그가 가진 이 유전적 여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면서도 비굴해 보이지 않는 그 묘한 줄타기 말이죠. 지능이 낮으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이 고도의 심리 게임은 상대를 웃기는 동시에 완벽하게 무장 해제시켜버립니다. 웃음이 터지는 그 0.5초의 순간에 여자의 뇌 속에서는 아주 복잡하고도 짜릿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여자의 뇌 속에서 측좌핵이라는 보상 중추가 번쩍하며 불이 켜지는 순간이죠. 사실 유머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비싼 사치제예요. 머리가 나쁘면 타이밍을 못 맞추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농담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웃기면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유전적으로 우월한 지능과 생존력을 가졌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피트 데이비슨이 할리우드의 쟁쟁한 미남들을 제치고 톱스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돼요. 그는 전형적인 미남은 아니지만 자신의 결핍이나 단점마저 아주 세련된 유머로 승화시킬 줄 알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실수 효과라고 부르는데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적당히 자기 망가질 줄 아는 사람에게 인간은 훨씬 더 큰 호감과 신뢰를 느낍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유머는 역설적으로 나는 이 정도 농담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존감이 단단하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상대방의 긴장감을 녹여서 심리적 무장을 해제시키는데 이만한 치트키가 없습니다. 웃음이 터지는 찰나에 우리 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똑같은 경로로 쾌락 신호를 보내거든요. 결국 나를 웃게 만드는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뇌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달콤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한 끗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실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과 치명적인 매력을 풍기는 유머 사이에는 간극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최고의 코미디언들이 무대 뒤에서 누구보다 진지하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매력적인 남자들은 평소에 아주 진중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툭 하고 위트를 던집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주는 충격이 여자들의 도파민을 사정없이 자극하는 거죠. 평소엔 차가운 도시 남자 같은데 나하고 있을 때만 무장해제되어 웃어주는 그 틈새에 마음이 안 뺏길 재간이 있겠냐고요. 결국 유머는 단순히 웃기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여유의 상징입니다. 상대를 웃겼다는 건 이미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쥐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유머로 빗장을 열어젖힌 뒤에는 이제 더 깊고 진한 긴장감을 설계할 차례입니다. 웃음으로 안전함을 확인시켜줬으니 이제는 적절한 위험함과 예측 불가능함을 섞어서 상대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다정하게 챙겨주다가도 어느 순간 서늘할 정도로 자기 일에 몰입하는 모습, 혹은 다 알 것 같다가도 도무지 속마음을 읽을 수 없는 묘한 거리감 말이죠. 매력적인 남자들은 이 안전함과 위험함 사이의 줄타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상대가 나에게 완전히 적응했다 싶을 때쯤 리듬을 살짝 비틀어버리는 이 감정의 템포 조절이 외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독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고 보통 밀당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진짜 매력적인 남자들이 하는 건 유치한 밀기나 당기기가 아니라 정교한 감정의 템포 조절에 가깝습니다. 다정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녹여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한 걸음 물러나 자기만의 세계로 쏙 들어가 버리는 시기죠. 이때 상대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심장이 쫄깃해지는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아주 영리하게 섞어 쓰는 심리 레시피예요. 다정함이 주는 안정감이 옥시토신을 분비시킨다면 예측 불가능한 거리감이 도파민을 미친 듯이 자극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핵심 무기는 바로 저하된 반응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연애 경험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상대의 카톡 하나나 표정 하나에 1초 만에 반응하며 일희일비하잖아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알파의 기운을 가진 남자들은 상대의 감정 변화에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투정을 부리든 감정적으로 굴든 그랬어? 하고 여유 있게 받아주며 자기의 중심을 지킵니다. 이 단단한 자아가 주는 무게감이 상대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정말 큰 산 같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하죠. 나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 태도가 역설적으로 더 깊은 의존을 불러일으키는 셈입니다. 특히 이 텐션이 폭발하는 순간은 바로 전문가적 몰입을 보여줄 때예요. 평소엔 한없이 유들유들하고 다정하던 남자가 자기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문제에 집중할 때 눈빛이 180도 변하는 걸 보면 웬만한 미남을 볼 때보다 심박수가 1000배는 더 빠르게 뜁니다. 방금까지 나를 보며 웃던 사람이 칼날처럼 예리하게 일에 몰입하는 그 온도 차이가 치명적인 성적 긴장감으로 치환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일을 잘해서 멋진 게 아니라 나 없이도 충분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개체라는 걸 시각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력은 이 기막힌 양면성에서 나옵니다. 100% 안전하기만 하면 지루해져서 금방 질리고 100% 위험하기만 하면 불안해서 도망치고 싶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섞는 남자 앞에서는 뇌가 쉴 틈이 없어요. 안심하고 기댔다가도 어느 순간 긴장하게 만드는 이 리듬감이 끊임없이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이런 긴장감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연애를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연애가 없어도 충분히 풍요롭고 단단한 자기만의 세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아우라의 실체입니다. 굳이나 잘났다고 떠들지 않아도 그가 가진 취향과 일상의 디테일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립적인 기운 말이죠. 그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끝을 스치는 채취나 소매를 걷었을 때 드러나는 관리된 흔적처럼 아주 감각적인 방식으로 상대의 뇌에 꽂히게 됩니다. 진짜 매력 있는 남자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연애나 상대방에게 인생의 무게중심을 다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나는 나야 라는 이 태도가 풍기는 자율성의 향기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매력 수치는 0점에 수렴하기 시작하거든요. 반대로 자기만의 확고한 취미나 일, 그리고 단단한 가치관을 가진 남자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주변의 공기를 자기 위주로 재편합니다. 내 세계가 너무 풍요로워서 남이 들어올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느낌.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아우라의 정체예요. 재밌는 건 이 아우라가 눈에 보이는 얼굴 생김새보다 훨씬 본능적인 감각을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MHC 유전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나랑 유전자가 다른 사람의 채취를 좋다고 느끼게 설계돼 있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 냄새가 좋다라고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뇌는 외모라는 변수를 계산기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100% 과학적인 현상이죠. 잘생긴 얼굴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내 유전자가 반응하는 그 남자의 고유한 향기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거든요. 여기에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 톤까지 더해지면 시너지는 10배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굵고 낮은 목소리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다는 생물학적 신호라
여자의 본능을 아주 깊게 건드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평범한 외모의 남자가 셔츠 소매를 툭툭 걷어붙였을 때 드러나는 관리된 팔뚝의 힘줄이나 깨끗하게 정리된 손톱 같은 디테일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요소들은 나는 나 자신을 이만큼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정석 미남이 주는 시각적 쾌감은 딱 10분이면 익숙해지지만 이런 감각적인 디테일이 주는 충격은 만날 때마다 새롭게 뇌를 자극합니다. 그가 가진 독보적인 취향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묻어나는 청결함의 강박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신뢰감과 성적 긴장감을 동시에 부여하죠. 비싼 옷을 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은 몸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단단하게 관리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결국 이 남자는 다르다라는 독보적인 분위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결국 매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고 축적되는 자본에 가깝습니다. 외모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거울만 들여다보며 한숨 쉴 시간에 내 목소리의 울림을 점검하고 나만의 향기를 찾으며 내 세계를 넓히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는 뜻이죠. 이렇게 자신만의 아우라를 완성한 사람들은 이제 관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상대를 선택하고 이끄는 설계자로 진화하는 최종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단계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0.5초의 순간을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아우라가 결정되거든요. 거울 속의 얼굴을 뜯어고치는 대신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의 각도와 대화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설계의 마지막 정점은 아주 작은 시선의 마법에서 완성됩니다. 매력적인 남자들은 상대를 바라볼 때 시선을 먼저 피하지 않아요. 상대가 고개를 돌리기 딱 0.5초 전까지 그윽하게 눈을 맞추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뇌과학적으로는 엄청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너를 피할 이유가 없고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라는 무언의 확신 말이죠. 이 0.5초의 차이가 누군가에겐 설렘으로 누군가에겐 압도적인 신뢰감으로 다가갑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 사실 너무 흔해서 질릴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매력의 세계에서 자존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꽤 마음에 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확신이죠. 이 확신은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해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상대방의 뇌도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외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당당한 남자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합격점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인생의 판도를 바꾼 남자들은 거울을 보며 성형외과를 예약하는 대신 자신의 걷는 속도와 목소리 톤을 연구합니다. 쫓기듯 걷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0.8배 정도 느긋하게 걷는 연습을 하고 목소리에 힘을 빼고 명치 끝에서 울려나오는 톤을 찾아내죠. 10가지 성형보다 이 미세한 리듬의 변화가 한 사람의 아우라를 더 드라마틱하게 바꿉니다. 여유는 곧 생존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실패를 대하는 자세도 남다릅니다. 외모 콤플렉스에 갇힌 사람들은 거절당했을 때 내가 못생겨서 그래 라고 동굴로 숨어버리지만 매력 자본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번 판은 리듬이 안 맞았네 하고 냉정하게 구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판에서는 더 정교한 타이밍과 유머로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죠. 선택받기를 갈구하는 쪽에서 기꺼이 선택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긴 여정을 거쳐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결국 외모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회용 입장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매력은 인생이라는 놀이공원을 종횡무진 누빌 수 있는 무제한 자유이용권이죠. 잘생긴 남자가 처음엔 이길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에 웃으며 곁에 소중한 사람을 두는 건 나만의 아우라를 설계할 줄 아는 당신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것들을 압도하는 그 순간 당신의 진짜 매력은 비로소 완성됩니다.